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으로 한반도 상공의 포성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22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또 북한은 성군절인 25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민권연대의 김준성 정책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진행하죠? 네, 18일부터 22일까지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주말 휴식기를 거쳐서 25일부터 29일까지 지금 현재 2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을 왔습니다. 네. 뭐 취임 인사차 온 건 아닐 것 같고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네. 지난 13일 날 워크 부장관이 17일부터 하와이, 괌,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고 현지 당국자들과 현안 및 지역 안보 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크 부장관이 주로 하는 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미군 전력 재배치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되게 지금 괌과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기지 이것을 이제 쭉 둘러보고 주되게 이제 괌에 있는 미 육군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금 괌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면서 주변을 쭉 둘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쭉 보니까는 괌, 일본, 한국에 있는 주둔 미군들을 지금 둘러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동북아를 겨냥한 미군 이 태세를 점검한다 이런 건데요. 이게 딱 이 한국 전쟁 직전에 이제 덜레스 장관이 와서 38선 쭉 둘러보고 했던 그런 행보 이런 것들 좀 떠올리거든요. 한국에 와서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네. 한국에 와서는 이제 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지 프리덤 훈련이 이제 한미 당국이 주장하는 일관된 내용인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 목적의 연합 연습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20일에는 지금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에 대해서 재균형 전략이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에 놓여 있고 능력 있고 현대화된 효율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 MD 체계 간의 상호 운영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일 3국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워크 부장관이 방문한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방부가 쭉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북한에서 전략 미사일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 지도부가 직접 현지 지도를 하면서 6월 27일 그리고 7월 10일, 8월 14일 날 세 차례 정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적으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미국의 방어 체제에 한국의 KMD가 포함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박근혜 정부가 주되게 가지고 있는 관심사인 전시 작전권 연기 문제와 이 두 가지를 통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쭉 이 일정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남에 있는 그 탱고 기지를 방문해서 한미연합 이제 군사 연습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 그 가지다, 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얘기를 하고 간 것 같고 특히나 그렇죠. 이제 한미일 3국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막판에 지금 하려고 했던 한일 간의 이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 어쨌든 이걸 계속 압박하는 형식이 되고 있지 않나요? 내용이?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차피 정보 공유 협정 자체가 아니라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 형태로 지금 다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박근혜 정부가 그냥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사실 뭐 통과를 하나 마나 그냥
추진된 그렇죠. 이미 예, 뭐 거의 되고 추진되고 있다. 있다라고 봐도 네네.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미 한미일 그 군사 훈련이 3국의 참가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없이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와 미사일 방어 체제 요 문제가 항상 쌍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누군가는 빅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좀 딜이라고 하면 한쪽이 좀 유리하면 한쪽이 약간 손해를 보고 하나를 잃는 대신 뭐 큰 걸 얻는다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두 개 다를 한쪽 한국에서는 양보하는 형식으로 좀 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워크부 장관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좀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전시 작전권을 어떻게든지 안 받으려고 하는 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빅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워크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제 이 재정 및 군사적 지원이 현재 부족한데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재균형 전략이 가능한가라고 이제 이런 지적에 특히 이제 뭐 실제 항공기나 군함 뭐 이런 전략적 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일일이 거론하면서 동맹을 재활성화하고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지금 국방부 부장관이 TPP까지 언급하면서 주요 동맹국들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미국의 마지막 남은 마당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긴 한데요. 이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이요. 자, 제가 듣기에는 이제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동맹국들에게 돈 내라 이런 얘기로 좀 들리고 사실상 들을 만한 나라는 요 정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한데요. 그런 얘기인 거죠. 네네. 미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북한 얘기로 좀 넘어가 봤으면 합니다. 자, 북한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 연습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8월 25일 선군절을 맞았단 말이죠. 이 선군절이 어떤 기념일, 명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60년 8월 25일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에 최초로 진입했던 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105 탱크 사단을 현지 시찰한 것을 이제 이 성군혁명의 첫 자욱을 새긴 역사적인 날이라고 이제 기리면서 그때를 이제 성군절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북한이 이제 성군절을 국가적 명절,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일로 기념을 하고 인민군 같은 경우는 최고사령기를 걸고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기를 개항하는 이런 이제 북한의 나름 명절로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성군절 행사라는데 이 행사 중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관련한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성군절 이제 중앙 보고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리영길 군 총참모장이 지금 진행 중인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으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끝끝내 이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은 지금 혁명적 무장력이 진짜 전쟁 맛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운명의 비참한 종말을 똑똑히 보여줄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성군절 자체는 이게 이제 발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군사적인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좀 즐기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나 뭐 북한 보도 매체들을 보면은 곳곳에서 이제 성군절 경축 무도회나 아니면 이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 그 다음에 기념탑이나 체육관이나 뭐 개선문 광장 등 곳곳에서 이제 흥성거리는 이런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한 지도부들은 이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뭐 승리는 대를 이어라는 제목의 이제 음악 무용 공연도 좀 참관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한 연극들도 무대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전국 노동자 체육대회 그 다음에 뭐 경축 우표를 발행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하나의 경축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북에서는 이렇게 뭐 축제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지금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는 이제
마음을 아주 놓을 수는 없는 상태다. 근데 연습이 끝나면 다시 이제 대화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리고 고위급 접촉을 지금 또 남쪽 정부가 그렇죠. 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당장 좀 이 지금 한국 정부가 제안을 해놓은 고위급 접촉 요게 좀 될까요? 네, 북한에선 지금 7월 7일 날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고 과거에 NPT 탈퇴 얘기할 때 이야기했던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권위 있는 이제 성명이죠. 그런 성명을 통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제 북한 지도부에서 아시안 게임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을지훈련이 지난 다음에 이 남북 간의 대화 국면이 열리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8월 17일 날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때 그때 당시 김양건 이 통전부장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만났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김양건 통전부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걸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왜 하필 이제 2차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면서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모험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한국 정부의 지도자가 전제 조건 없는 이 남북 관계 개선을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을지훈련을 이제 로우키로 낮은 수위로 진행을 한다면은 남북 관계 개선에 이제 중요한 계기가 열릴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을지훈련이 별탈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남북 간의 일정 정도 대화 국면이 열리지 않겠나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문에 먹구름이 드리웠던 8월 한 달이었습니다. 아직은 좀 훈련 기간이 남아 있긴 한데요. 이 훈련 기간이 좀 무사히 끝나고 나서 8월과는 좀 다른 9월을 좀 맞았으면 합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꼭 무사히 끝나야지 되고요. 만약에 무사히 끝난다면 좀 거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상 물리적인 대결 뭐 이런 걸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교훈을 미국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간절한 바람 가져보고요. 9월 달에는 저희 주권방송의 채널 6기로도 좀 다른 희망찬 소식, 좀 기쁜 만남의 소식 이런 것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